오늘 두 번째 랭킹은 누구의 공작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의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윤 전 총장 측은 오히려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논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3일, 총선이 4월 15일 있었죠.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고발장을 전달한 주체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겁니다. 손준성 정책관이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MBC 기자 등 11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그런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다. 네, 분명히 해야 할 건 아직까지 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라는 곳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최진모 교수님, 그럼에도 지금 여당은 이미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뭐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야당이 만약에 여당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아직까지 이게 게이트냐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실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검찰이 감찰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 이제 아직 뭐 고소를 안 들어간 것 같은 누가 고소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보면 상당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정황적이나 아니면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오해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상당히 크게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또 그 매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했던 매체는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증거들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서 만약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야당에서 이게 이제 잘못된 얘기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이슈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대선 후보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여당의 공세에 윤 전 총장은 어제만 2차례 직접 해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정권의 비리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 기억나시죠?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저는 고발 사주 같은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 의원이 영상 함께 보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일단 사실관계 접근은 좀 몇 가지 아직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고발장의 이제 과연 진위 여부가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발장이 진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그 내용인 것인지 지금 일단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 김웅모 의원은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제 진실인가 여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 그 두 사람 간에 문건이 오고 갔다면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이 그럼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손 검사가 그냥 두 사람하고 어떤 연결고리해서 했느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4월 3일이라는 때가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사실은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을 다 지방으로 전출 보내는 인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하여튼 대검의 간부들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 주변에서는 거의 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식물총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3월 30일인가요? 제가 알기로 이제 MBC가 검언유착을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쯤에 계속 이어진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보도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참 다 종합을 해서 4월 3일 날 이걸 전부 다 16장이 되는 고발장을 써서 전달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는 시민단체들이요. 이쪽 저쪽 간에 고발 전문하는 시민단체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바로바로 고발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쉬운 방법을 이해해 왜 당시에 선거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던 김웅모 의원한테 전달했을까? 그냥 김웅모 의원은 그때 이제 통합당 후보로 송파갑에 선거 정말 막바지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고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당에도 전달하지도 않았고 뭐 지금 고발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상식적으로 홍 검사가 그 김웅모 의원한테 해서 야당에서 고발하면 이게 수사를 과연 그럼 더 잘할 수 있을까? 당시에 왜냐하면 중앙지검 비롯해 전부 다 사실은 친여 검사들 다 차 있는데 야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그걸 수사를 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 시민단체도 다 똑같이 고발하는데 그러니까 등등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라는 저는 뭐 이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 이 문서의 진위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일단 확실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두 사람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뭔가 사실관계 밝히면 저는 빨리 밝혀질 것 같아요. 예. 왜냐 SNS라든지 그다음에 두 사람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두 사람 이해는 이 문서를 과연 그럼 누가 외부에 유출했을까요? 그럼 두 사람 이해는 없어요. 예를 들어 김웅모 의원이 했든지 송 검사가 했든지 두 사람 아니면 제3자가 이걸 했을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 일단 김웅모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본인들이 뭐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어떤 빨리 밝히는 게 어쩌면 이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예. 이번 의혹에서 밝혀야 할 대목들을 이현주 의원께서 하나씩 잘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의원 역시 당시 김웅 의원, 당시에는 후보였지요. 고발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윤 후보가 이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을 쓰겠습니까? 김웅 의원이 우리 당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천 받아가지고 송파에서 뛰는 후보였어요. 그 당시에 야당이 고발을 한들 그 야당 고발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윤 총장이 야당에 그걸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정정식 의원을 통해서 하지 그야말로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김웅 후보에게 했겠냐고요. 예, 정혁진 변호사. 네. 지금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만약에 윤 전 총장의 진짜 야당의 고발이 필요하면 당시 법률 지원 단장이었던 현역 의원, 정정식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네. 굳이 후보였던 김웅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손준성 차장과 김웅 의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 차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9년 선배거든요. 좀 부담이 됐겠죠. 그다음에 초임 검사 시절에 모셨던 상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학도 선후배 시간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군대를 김웅 의원이 안 갔기 때문에 임관 동기는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29기들 중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김웅 의원하고 손 차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 차장 입장에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웅 의원한테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치면 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과 그 관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니 저거를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왜 국회의원들이 하나 일단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연 저렇게 그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 왜냐하면 작년 총선 직전에는 그 윤 총장이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했던 것 같고 뭐 식물총장이란 이야기는 좀 있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저런 고발이 들어갔을 때 윤 총장이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상이 중앙지검이 아니고 공공수사부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배용원 그 부장이 지금 북부 검사장으로 갔거든요. 배용원 검사장도 지금 정권과 친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의문을 빨리 김웅 의원이 시시콜콜하게 다 밝혀주는 것이 더 논란이 확산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앞서 김웅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김웅 의원은 연락을 끊고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 의원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의혹이 발생했던 초기에는 당 법률지원단에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답변을 해왔지만 이후에는 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을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답변을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받긴 받았다 해서 모르겠다로 입장이 다소 바뀌었는데 현재 김웅 의원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유승민 후보는 김웅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가능하면 중요한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기억을 더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살펴보고 본인도 언젠가는 좀 그 최대한 기억을 해서 사실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의원님 김웅 의원이 곧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문건의 출처를 보면요. 일단 이게 고발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몇 가지 출처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일단 이제 포착이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김웅 의원입니다. 자, 김웅 의원을 일단 전달받았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김웅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뭐 당 지금 정책 이쪽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달했다라면 그 전달받은 측 지금 사실은 이걸 보도한 이진동 씨 발행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문건을 전달받은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이 문건을 이 언론에 전달했을 가능성 이것도 하나 포착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판사 사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송 검사가 바로 대검의 이제 그 수사정보팀장이었는데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단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직접 가서 이 PC나 압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손 검사가 당시에 그 본인이 쓰던 이 PC에 만약에 이 내용이 혹시 있었다면 그걸 당시에 그러면 감찰한 팀들이 포렌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이제 압수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뭔가 어떤 이걸 문건을 했을 가능성.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층위의 이 문건이 왜냐 일단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러면 안 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지금 이진동 씨가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가능.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마 김웅 의원이 전달했을 때 나타나는 가능성이고 예.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뭔가 감찰 과정에 나왔던 문건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이 언론사 측에 갔을 가능성. 저는 한 4가지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현주 의원께서 과연 이 뉴스가 어디로부터 나왔을지 그 가능성을 하나 짚어줬는데 실제 과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윤석열 캠프는 여권 지지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뉴스버스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한 3년 동안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세력들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법률 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국민의힘 측 사람이구나. 조국 추종 세력은 아니네요. 당연하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네, 최지문 교수님. 네. 지금 뭐 아직까지 고소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게 실제 또 당에 전달됐는지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다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김웅 의원이나 당 법률지원단을 상대로 당무감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무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당무감사를 하는 거는 관계인들 불러서 물어보고 있는 혹시 있으면 증거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계된 분들은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웅 의원은 전달했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잠적을 해서 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분도 이제 오셔서 말을 또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무감사 가지고 모든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다 또 당무감사에서 결과를 밝힌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럼 다 그걸 100% 다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찰이 지금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감찰 내용 그것도 저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 내용 여기까지 나와야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당무감사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발표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받아들이기에는 국민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다.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입니다.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이런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네, 이 의원님 두 당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셨는데 전혀 다른 생각 같긴 한데 궁금한 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법사위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말한 그 인물들이 참석을 할지 궁금해요. 글쎄 뭐 지금 참석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이제 뭐 진실에 대한 어떤 이 탐구보다는 사실상 정치 공방으로 저는 굉장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선 국면이고 또 여야 간에 지금 치열하게 이제 붙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려면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나 손 검사나 본인이 작성했다, 전달했다, 윤 총장 지시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과연 그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 문서 자체가 이미 다 없애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강제 수사 들어가기도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에서는 이제 현재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이 수사로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럼 또 시간도 걸리겠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상당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또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 주자들도 사실 1위 후보인 윤 후보를 어떤 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상당히 화력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대선 국면이 거의 주 단위로 이슈가 많이 바뀝니다. 예. 보면 아마 이 이슈도 분명한 사실이 없으면 또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역시 중요한 건 사실관계일 텐데요. 대검은 김우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대검은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 시절에 사용한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영재 변호사님, 네네. 근데 검찰의 감찰과 별개로 공수처의 수사도 예상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양쪽이 고발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대선까지 6개월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건 사실관계인데, 저희가 어제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도 수사에 4개월이 걸렸어요. 네. 그럼 대선 전까지 도대체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공수처의 가장 큰 존재 의의가 검사의 비리를 밝혀내자, 그게 가장 큰 실질적인 의의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공수처가 출범은 굉장히 거창했지만은 앞만 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역부족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 중수부 검사들 이상의 엘리트들이 공수처에 발탁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맨파워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적으로 그 조희연 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 제가 감사원의 결정문을 봤어요. 예. 그때 감사원장이 누구냐면은 최재형 감사원장 아니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고위 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문 보니까 뭐 판결문하고 거의 똑같다 싶어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은 답안지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집 푸는데 4개월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답안지도 없고 또 어려운 문제니까 6개월 내에 될까?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 사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